주문을 해서 읽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초밥으로 엄청난 부를 이루셨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작게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뭐부터 했냐면 2년간 마트로 출근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마트 직원들보다 더 자주 갔고 그들보다 더 오래 머무르면서 마트에서 무엇을 조사했냐 하면은 마트에 초밥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했고, 있다면 얼마나 신선하고 맛있는지, 유통기한은 어떤 것인지, 이들 제품은 대체로 유통기한을 3일 정도로 두었는데 신선도를 유지하기는 어려웠다.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다니는 동선부터 해가지고 매출이 얼마부터 나는지 신선도도 파악하고 전략도 보고 이런 것들을 다 2년 동안 조사를 하신 거예요. 뭐 이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부유한 사람들이 많은 곳일수록 초밥의 판매량도 많아졌다, 이런 결론도 얻으실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이템을 골랐으면은 한 2년 정도 알바를 하든 내가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돈을 벌면서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일화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내용인데, 12살이었던 스티브 잡스는 주파수 계수기라는 것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부품이 부족했고 살 돈도 없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엄청난 큰 대기업인 HP 휴렛패커드죠, 빌 휴렛의 번호를 찾았고 전화를 걸었다. 놀랍게도 빌 휴렛은 직접 전화를 받았다. 20여 분 동안이나 통화를 한 끝에 원하는 부품을 주기로 약속한 것은 물론 잡스에게 방학 기간 동안 주파수 계수기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할 기회까지 주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말하길, 전화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이를 거절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전화를 걸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요구하거나 요청하려 하지 않지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사람과 그저 꿈꾸는 사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 저도 굉장히 깨달은 지가 얼마나 안 됐습니다. 일단은 막연히 생각했을 때 부자들, 그리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이 없을 것이다. 바빠서 나를 만나주겠냐? 근데 괜히 두려워요. 그런 사람들의 연락하기가, 도움을 청하기가 굉장히 두렵다는 거죠. 하지만 부자들은 그것을 무릅쓰고 찾아가고 전화를 걸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만나달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초등학생이 지금 우리 나이 때 초등학생이 어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너무 하고 싶대요, 미래에. 그러면은 그 초등학생이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열정적이 보이고 그 마음이 진심이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뭐 손편지나 아니면 메일이나 이런 걸 보내면은 우리가 적어도 30분 정도는 만나줄 의향 있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면 주위에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럴 의향이 충분히 있거든요. 있고도 남거든요. 만약에 중학교에 다니는 어린 친구가 정말 이 진로에 대해서 모르겠고 내가 좀 사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을 때 한번 30분 정도만 시간을 내달라, 제발 부탁인데, 그렇게 나한테 전화를 해 온다면 저는 만날 것 같습니다. 커피도 제가 사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들, 이미 성공한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부자들은 보면 보통 혼자만의 힘으로 부자가 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 함께 같이 상생하고 밑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남을 제대로 된 이제 부자라면, 그러니까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하신 부자라면 남들을 도와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래요. 저도 이제 들은 바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말자. 그래서 저도 많은 그런 이제 두려움을 무릅쓰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김승호 회장님 유명하시잖아요. 김밥 파는 CEO. 두 분이 이제 뭐 어떤 관계이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빠 동생 하면서 메일을 보냈대요, 김승호 회장님한테. 그래서 코칭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프랑스에 사는 40대 초반 여성으로 사업에 실패하여 10억 원 넘는 빚을 지고 있으며 이제 막 사업가로 재기하기 위해 다시 일어서는 상황이다, 블라블라블라 해서 내가 줄 건 없지만 성공하면 후배들한테 노하우를 공유하겠다, 이런 식으로 메일을 써서 김승호 회장님이 코칭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고 내가 도움을 요청하려면 그 사람의 철학과 비전 등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뜬금없이 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거기에 응하는 거라기보단 나의 팬, 성공한 사람들의 팬, 이렇게 철학을 배우고 싶다, 충분히 다 읽어봤는데 이 부분이 어렵다, 이렇게 했을 때 누구를 더 도와주고 싶을까요? 당연히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겠죠. 그리고 이런 제안서를 보낼 때 간결하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은 이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량이 적고 간결하게 이렇게 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형마트와 거래를 할 때 사업에 대한 소개, 그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앞으로의 계획,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미팅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대기업과 계약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이 켈리체 회장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갔던 초밥의 장인한테 찾아가서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제안을 해서 좋은 거래를 이끌어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엿볼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은 파트 2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파트 3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